출생 직후에 먼저 우선적으로 사정한다 했어요. 사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확인하고 알아보는 거라 그랬죠.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호흡을 봐야 되겠죠. 그럼 호흡은 어떤 걸로 확인할까? 애가 배가 들쑥날쑥하는 것을 확인을 할까요? 그것보다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응애 하고 우는 거야. 그래서 호흡은 출생 직후에 울음과 동시에 호흡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제 폐가 확장이 되면서 호흡이 비로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기가 만약에 30초 이내에 울지 않으면 아이가 뭔가 숨을 못 쉬는 거죠. 질식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신생아가 사지가 축 늘어진 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이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라고 하면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고 체온을 재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확인한다? 아기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탈 사인 중에서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먼저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숨을 쉬는지 먼저 보고한다. 그거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봐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 어떤 말이 있냐면요. 자, 아까 호흡이 정상 수치가 얼마라 그랬어요? 35에서 60회라 그랬어. 35에서 60회야. 그러면 이때 어떤 아기가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 62회다. 이렇게 말해요. 호흡수가 62회라고. 그럼 여러분 62회면 정상 수치는 60회니까 조금 벗어난 거기는 맞지만 아주 많이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좀에 벗어났죠. 조금. 그죠? 조금 올라있죠. 그럼 조금 올라있는 상태면 비정상적임으로 보고한다. 그것보다는 이 아이가 혹시 땡깡을 부리면서 운 게 아닐까. 만약에 흥분하고 땡깡 부려서 울었다면 호흡수도 조금 빨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은. 그죠? 그래서 정상 범위에서 약간 올라갔다면 이때 제일 먼저 비정상이니까 보고한다. 그것보다는 아기가 혹시 흥분했거나 울고 난 후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흥분하고 울었던 상황이라서 아기가 호흡수가 조금 빨랐다면은 그거는 정상이므로 그대로 둬도 되고, 아이가 전혀 안정적인 상태에 빨랐다 하면은 보고하는 거고. 되셨습니까? 그 의미입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리을의 혈압입니다. 혈압. 자, 혈압은 수치를 외울 건 없고요. 수축기, 이완기가 전부 다 어른보단 어떨까? 낮아요. 혈압은 성인보다 낮아요. 그래서 보통 70에서 40 정도가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맥박이 어떻다고요? 불규칙하고 빠르다. 그죠?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다고요? 불규칙하고 빠르다. 그리고 정상 수치는 35에서 60회다. 그리고 어디로 숨을 쉰다? 복식 호흡을 한다. 그리고 맥박 또한 어른보다 빨라서 몇 번? 1분에 120에서 140회다 하는 거 같이 봐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4번에 생리적 황달이라는 게 있어요. 생리적 황달. 여러분 조금 전에 생리적 체중 감소 있었지? 생리적 체중 감소. 그죠? 그럼 이때 태어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출생해가지고요. 2일에서 3일 정도예요. 2일에서 3일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 볼게요. 7일 정도 됐습니다. 7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이들이 노르스름하게 변하는 거를 황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생리적 황달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체중 감소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기가 명시가 돼야 돼. 그 조건이 어느 시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는 있을 수 있냐면요. 태어나서 바로는 아니고요. 2, 3일 정도 때부터
2, 3일 정도 때부터 이제 일주일 사이에는 어떨 수 있다? 황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때는 아직 간이 기능이 아직은 좀 미숙하니까 황달이 있을 수 있어. 아기들의 간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간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황달기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2, 3일 정도 때부터 일주일 정도 사이에 요때 황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있을 수 있는 이 황달을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생리적 황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생리적 황달.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 3일부터 일주일살이가 그 생리적 황달이라고 친다면요. 이번에는 2, 3일이 안 됐어요. 2, 3일이 안 됐어. 이건 비정상인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황달이 계속되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일주일이 지나면 여기서는 비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2, 3일 이전에 나타나도 비정상인데 특히 언제 나타나면 비정상이냐면요. 태어나서 1일 하루 안에 황달이 만약에 이때 나타난다면 그거는 어마무시한 황달입니다. 그걸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핵황달이라고 했죠. 그거는 비정상. 그러나 2, 3일 때부터 일주일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생리적 황달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생리적 황달은 니은해 보세요. 4번에 니은해 보시면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약 일주일 정도 되면은 거의 없어집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때 생리적 황달은 기억해 보세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어요. 괜찮은 거니까. 그런데 아까 비정상은, 특히 위험한 비정상은 태어나서 24시간 하루 안에 황달이 벌써 막 노르스끼리하게 막 나타났어. 그건 무서운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4번에 신생아에게 24시간 이내에 황달이 나타났다면 그 황달은 피들이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황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안에서 적혈구 피가 시체가 된 거야. 우리 적혈구가 보통 몇 년이 아니라 며칠을 사냐면요. 120일을 살거든요. 근데 120일을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120일을 못 살고 일찍 피가 깨어져서 죽을 수 있어. 그럼 적혈구 시체를 무엇이라고 한다? 빌리루빈이라고 생각하세요. 적혈구 죽은 시체들. 그럼 적혈구 죽은 시체들이 몸 안에 피 안에 빌리루빈의 형태로 많이 시체들이 낮아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혈액 안에 시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빨리 배출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배출을 시켜주는 게 누가 한다? 간이 하는 거예요. 간이 그 빌리루빈이라는 적혈구 시체를 배설을 도와주는데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배설이 안 돼서 빌리루빈이 혈액 안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노랗게 변하고 몸이 가렵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24시간 안에 황달이 나타났다는 말은 빌리루빈, 적혈구 시체가 안에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 왜? 피끼리 싸워가지고요. 피가 깨어져서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그거를 용혈성 황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용혈성 질환은 피가 깨어지는 질환인 거예요. 그럼 피가 깨어졌으니까 죽은 시체 빌리루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용혈성 질환 또는 더 어려운 말로 핵황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핵황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생리적 황달. 되셨어요? 24시간 안에 나타나는 거는 핵황달이고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위험함으로 의사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병리적 황달의 원인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 적어두실까요, 여러분? 자, 병리적 황달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 아니라는 소리예요.
황달이 일어났는데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24시간 안에 황달이 나타난 거야. 그럼 주로 왜 그렇습니까? 빌리루빈이 지나가는 그 길을 담관이라고 하는데, 담관이 막혀가지고 빌리루빈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 그래서 체내에 쌓여가지고 황달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어떤 게 될 수 있다? 선천성 매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선천성 매독. 그래서 선천성 매독 하면은 제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 적어드렸습니까? 선천성 매독 하면 유산, 사산, 조산, 유산, 사산, 조산, 그리고 엄청나게 심한 황달 일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심한 황달. 그죠? 그래서 선천성 매독은 황달 나타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아 저가구증. 자, 태아 저가구증은 피가 막 깨어지는 질환인데, 피가 왜 깨어집니까?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서로 궁합이 안 맞았어요.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안 맞아서 아기 피하고 엄마 피가 전쟁이 일어나서 시체들이 막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태아 저가구증이라고 합니다. 황달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생리적 황달 또는 병적 황달 구별을 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의 위장계가 되겠습니다. 위장계. 자, 기억해 볼까요? 태변입니다. 태변. 자, 태변은 태아였을 때 안에 있던 변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배내똥이라고 생각하면 돼. 배내똥. 그럼 배 안에 있을 때 변인데, 이거는 안에서는 싸지 않아요. 엄마의 자궁 안에서는 싸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안 쌉니까? 대변은 왜 안 쌉니까? 대변을 쌌다는 말은 항문 관략근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태아였을 때는요, 항문 관략근이 쪼여주고 있어서 안에 있는 대변이 배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태아였는데 변을 쌌다는 거는 아이 상태가 위중한 겁니다. 아이가 위중하고 위험한 상태일 때 항문 관략근이 쪼여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항문 관략근이 늘어나면서 태변이나 변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변은 언제 보는 거다? 태어나서 보는 거야. 그럼 태어나서 아무 때나 봐도 됩니까? 그렇진 않고요. 기준은 있어. 늦어도 하루 안에는 해야 돼요. 하루 안에는. 그래서 출생 후에 숨을 처음 보는 편인데 24시간 이내는 한 번은 봐야 돼. 24시간 안에는 한 번은 봐야 돼. 그럼 이때 한 번을 보기 시작해가지고요. 며칠 동안 자궁 안에서 모았던 변을 봅니까? 하면은 3일 동안 배설하겠습니다. 24시간 이후부터 얼마? 3일간 배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변은요,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고요. 태변은 냄새가 없어요. 무치예요. 냄새가 없어. 근데 색깔은 어떤 색이다? 완전히 암록색, 우리 학원의 칠판 색깔 있죠? 칠판 색깔처럼 암록색을 띠고 있는 게 어떤 거다? 태변이에요. 태변.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이행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행변은 우리가 중간에 넘겨가는 단계예요. 이거에서 이거로 넘어가는 단계. 그거를 이행변이라고 하는데 주로 언제 보는 겁니까? 한다면 태어나서 4일에서 14일, 4일에서 14일 사이에 보는 변이고, 이 변은 색깔이 무슨 색이다? 녹색이 섞여 있어요. 중간에 보는 변이라. 그 다음에 아기들은 정상변은 언제부터 보냐면요, 14일 이후에는 정상변을 봐요. 그러면 정상변을 보기 전에 이때는 정상변 색깔도 좀 섞여 있고 태변의 색깔도 조금 섞여 있어서 정상변은 황색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색을 띠고 있다? 녹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황색 변을 띠고 있습니다. 녹색도 섞여 있고 황색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행변은 생후 4일에서 14일 사이고, 그리고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묽어요.
물고요. 그죠? 이런 변의 특징을 이행변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10살 이후는 어떤 변 볼까요? 정상변. 노랗게 보는, 황색으로 보는 정상변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구별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소변이 여기다 적어놨어요. 소변. 자, 소변은 아기 기저귀에 소변이 묻어서 나왔는데요. 소변이 어떤 색깔로 나왔냐면요. 빨강색으로 또는 핑크 색깔로 점이 땡땡땡땡땡땡땡 찍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이 핑크 색깔로 있는 거예요. 그럼 기저귀에 붉은색 알갱이 같은 게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거는 혈변이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이때 핑크색 또는 붉은색으로 알갱이들이 이렇게 자글자글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 하면은 요산이에요. 요산. 어디서 들어봤더라? 정상 소변의 성분 할 때 요소, 그리고 또 요산, 그리고 또 크레아틴이라는 거 있었죠. 단백질 찌꺼기. 그래서 이 요산이 뭉쳐지면 무슨 색깔로 보인다? 어떤 걸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백질 찌꺼기니까 나올 수 있다, 못 나오면 안 된다, 나올 수 있어서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금 비정상으로 빨리 보고해야 될 상황이 뭐냐 하면은 기저귀에 붉은 소변, 그건 보고 안 해도 돼. 요산이니까. 그런데 태변을 24시간 안에 보지 않았다? 그럼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리고 이때 어떤 아기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황달이 나타났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아기가 숨을 쉬는데 배가 아닌 가슴으로 숨을 쉰다? 비정상이에요. 맥박이 규칙적으로 뛴다? 비정상이에요. 맥박이 100번이다? 120분부터 정상인데 100회다?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자주 물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외워야 될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변은 24시간 안에 봐야 돼요. 그리고 며칠간 3일간 보는 편이고 암록색이에요. 그리고 이행변은 며칠간 보는 거예요? 4일에서 14일 사이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은 무슨 색이에요? 녹황색 변을 띠고 있어요. 녹황색 변을 띠고 있다. 그리고 체온 같은 경우는 어른보다 높다 낮다? 어른보다 높아. 맥박은 불규칙하고 빨라. 정상 수치는 120에서 140회. 140회. 그죠? 그 다음에 호흡은 빠르기도 하고 불규칙해. 35에서 60회. 그죠? 그리고 어디로 숨을 쉰다? 흉식 호흡을,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한다. 그 다음에 혈압은 성인보다 다소 낮다. 그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이탈 사인 하나만 말하라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호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출생 직후의 호흡은 뭘로 재요? 우는 걸로, 울음으로 호흡수를 체크한다. 호흡을 잰다는 거죠. 호흡을 잰다. 근데 아이가 30초가 지나도 안 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고요? 질식, 숨을 쉬지를 못하는 게 되니까.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신경계. 자, 신경계는 여러분, 신경하면 뭐가 떠올라? 중추신경, 자율신경, 말초신경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때 중추신경 하면은 뇌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뇌는요, 뇌 손상 같은 게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반사작용 있죠. 뇌에 손상이 있으면 반사작용이 어떻게 된다? 좀의 반사작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좀 의심되는 이상 증상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반사작용에 문제가 있다 이래 말하면 어디에 문제다? 뇌 손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